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입문 기초 강의. 자, 우리 앞에서는 이제 법률 용어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법률 용어 이제 민법이나 특허법 이거 하시면서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좀 채워 나가실 거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표법이라는 게 도대체 뭘 보호를 하는데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표법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상표법의 이제 그냥 기초적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 같은 것들은 나중에 기본 강의 때 하게 될 거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잘 잡아 놓으시면 거기에 살을 붙여 나가시는 거고 선반에 내용을 넣으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화면이래요. 이거 칠판을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상표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과자를 먹으러 가요. 요즘에 저도 이제 뭐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나고 또 5명 이내 4명만 만나야 되니까 참 여러 명 만나기가 힘듭니다. 지금 거의 내년은 돼야지 뭐 여러 명 이렇게 항상 모임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막 8명, 10명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참 좋은데 저도 이제 술도 좋아하고 술을 잘 마시지는 않지만 이제 막 떠들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요즘은 그래서 그냥 혼자 뭐 이런 편의점 가서 이제 과자 사들고 집에서 혼술을 많이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이제 과자를 선택을 할 때 미리 정해놓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보고서 딱 맛있어 보이는 거 아니면 뭐 이게 이런 게 나왔네 뭐라고 하면서 고르게 되죠. 자, 뭘 보고 고르시게 되는 거죠? 뭔 얘기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결국엔 여기 이렇게 딱 나타내는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브랜드죠. 실제로 나중에 저는 이제 뭐 변리사가 되기 전에는 영업 마케팅을 했는데 그때 이게 진열대가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또 좌측에 있느냐, 우측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학문이거든요. 마케팅 쪽으로. 그거는 이제 뭐 마케팅적인 거고, 우리는 이제 법률적으로 자, 만약에 이런 상표들이 있는데 이런 상표들이 목적으로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자, 내가 이런 상표를 부착을 해서 뭔가 내 제품이 다른 상품과 구별되게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타식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한다. 그래서 자타식별. 이런 거를 중요하게 보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뭐 포스틱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오징어. 그러면 이제 어느 건 이게 상표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지거나 그러면 자, 이런 상표만 보면 이제 누구네 건지 그렇죠? 그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좀 약간 전문 용어를 어떻게 되냐면 출처를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표라는 게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출처를 나타낸다. 출처 표시.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상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거 상표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상표를 자꾸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이런 두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타식별, 출처 표시. 근데 이 용어는 이제 상표 법률적인 용어인데 이제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상표라는 게 그렇지 브랜드로서 이런 것들 하는데 그거를 좀 법률적으로 표현을 하면 자타식별. 포스틱하고 다른 과자랑 헷갈리면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회사 건지 뭐 꼭 구체적인 어느 회사라고 모르긴 해도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상표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건 출처는 어느 정도 이게 오리온 건지 뭐 정확하진 않아도 최소한도 출처가 있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익명의 추상적이어도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꼭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요. 그건 나중에 다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상표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나중에 편의점 가시게 되면 상표법도 공부하시고 이러면 나중에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건 상표가 출처 표시, 자타식별 기능 뭐 이러면서 자꾸 용어를 막 속으로 되뇌이셔야 돼요. 대신 이제 CCTV에서 찍히니까 눈에 안 띄게 몰래 하셔야 됩니다. 괜히 근데 이제 자꾸 그런 걸 함으로써 나중에 배우시는 것들을 막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등록 요건을 어떻게 하겠구나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해버릇 하시면 나중에 상표법 실제 사례 문제가 나오면 되게 익숙해지고 편합니다. 따로 막 이렇게 하시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표 만약에 스마트폰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러 갔어요. 갤럭시라는 게 딱 있어요. 아니면 아이폰을 사는데 갑자기 카오스라는 게 있어.
요거는 이제 뭐 80만 원, 90만 원이래요. 갤럭시 20만. 그랬더니 성능이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10만 원이래요. 어떤 걸 고르실까요? 이거는 이제 가격에 집중하면 뭐 이걸 살지도 모르겠고, 뭐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내가 지금 계속 갤럭시 저도 막 계속 시대에 뒤떨어져도 계속 사다가 요즘에 이제 동영상도 좀 찍고 유튜브 뭐 이런 것도 좀 하려고 드디어 이제 최신 S21을 샀는데, 요거는 갤럭시라는 상표를 보고서 판단을 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이에요. 자, 구별이 되죠. 그 다음에 출처 표시가 익숙해지니까 이거를 사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갑자기 카오스. 듣도 보도 못한 거. 카카오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다. 짝퉁인가? 뭐 그러면서. 결국엔 그런 것들을 구별해 주는 게 바로 상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그런 개념을 보고서 이제 법률로 가셔야 돼요. 이것도 없이 자꾸 그냥 상표법의 목적, 법률, 뭐 이런 걸로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랄까요, 이게 실제로는 나중에 실제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걸 적용하고 상거래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제 문자에만 그 글자, 법조문, 이런 거에만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약간 제3자적이고, 그다음에 약간 전지적 시점에서 좀 넓게 볼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그 글자 하나에만 파고들고 법률, 법조문이니까. 20대생의 단점이 파고드는 건 잘해요. 집중을 해서. 근데 넓게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내용을 보고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구 하나 이런 것들이 해석을 하는 거에 집착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동시에 전체적으로 볼 줄 알고 다른 사실관계와 연결하는 것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표는 상거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표법 이름 자체가, 자, 상표 그러죠? 상표. 근데 이거는 한자에서 왔는데 이게 이제 상표법에서 보시면 트레이드 마크, 이게 이제 법률이 붙은 거죠. 상표법에는. 자, 그럼 뭐예요? 트레이드, 상거래에 관련돼서 표시죠, 표시. 다른 사람과 구별해주는 자타식별하는 표시. 그 다음에 어디 누구 거라고 보여줄 수 있는 출처 표시에 그 표시를 상거래상 사용하는데 그거를 법률로 규정을 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참 어렵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이제 상거래와 연결짓다 보니까 상거래 행위. 그러니까 상거래는 게 꼭 뭐 판매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뭐 양도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설정을 해주고 계약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같이 나옵니다. 이게 특허법도 그렇긴 한데 상표법은 더 심해요. 그런 행위 자체가 상표, 어떤 표시를 한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침해냐, 아니면 등록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막 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잘 깊게 생각을 하셔서 접근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상거래에 사용되는 요거 표시, 마크입니다. 마크 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변리사 시험 준비를 이제 2006년도에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한 6년 다니다가 회사를 나왔고요. 2006년 말에, 그 다음에 2007년 이제 봄부터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때 2008년도에 이제 운 좋게 이제 기득으로 2년 만에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시험을 이제 우리 때는 이제 요즘에 또 다시 여름에 보는데 8월에 봤습니다. 8월에 시험 보고 나서 발표가 12월에 나니까 3, 4개월 기득을 딱 공부하고 나서 더 이상 공부할 자신도 없고,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더 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냥 합격 생각하고 딱 3, 4개월만 쉬겠다. 부모님한테 뭐 더 공부하기도 그렇고 그냥 내가 외국 가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회사 다녔었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이제 3, 4개월 이제 캐나다에 가졌습니다. 뭐 말은 어학 공부,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어학 공부, 영어학원도 막 계속 다니고 하루 종일. 근데 그때 이제 재밌었던 것들이 꽤 많아요. 나중에 뭐 기본 강의하면 이제 좀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고 막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변리사 공부를 하면서 상표를 좋아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왜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뭐 이런 거 회화반 다니면은 자기만의 닉네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닉네임. 저는 이제 원래 칼이라고 많이 쓰다가 그때는 갑자기 마크라고 했습니다. 마크. 예. 아무도 몰라 왜 마크인지. 근데 마크라는 이름도 많이 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상표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다. 알아두시고요. 근데 어쨌든 이 마크 표시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목적에서 또 다시 한번 상표의 가장 기본 개념을 가질 게 있는데 요 마크를 잘 떠올리시면 돼요.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상표법은 상거래와 관련된 표시를 보호하는 거다. 법으로 정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